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 군이 말이죠. 참 이거 기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대한민국 군이 맞는 건지 뭐 북한군인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의병초소에 이제 군인들 딱 경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당연히 총기를 휴지해야 되잖아요. 군인 이꼴 총기 소지, 이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김치 빠질 수 없듯이 총기를 빼놓고서는 군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위병초소에 있는 군인들한테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 뭘 휴대하느냐? 3단봉을 휴대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망부대에서. 야, 이거 아무리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을 갖다가 주적이다, 이런 개념을 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리 그거 뺀다 하더라도, 아니, 뺀다 하더라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냐, 예?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 장교들, 군 장병들, 정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런 이제 불만이 이제 폭증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철회했어요. 이거 철회하는 걸로 끝낼 수가 없고요. 이거 국민 감사를 청구하십시오. 국민 감사. 자, 그냥 국민 감사를 청구해가지고, 아니 군이 이거는 대통령의 최고의 헌법상의 책무가 바로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뭐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기본은 국방 아니에요. 안보. 군인은 뭘로부터 시작해? 총기 소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요렇게 지시한 부대장, 거기서 부대장 사령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사령관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요? 위에 다 보고했지? 과연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합참의장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진상, 그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거 철저히 이거를 다른 이해훈이라든가 강선호보다도 이거는 군의 기본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말이죠. 최소한도 국민의힘에서도 성명을 내놓고 관련 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단계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한동훈이 요 인간이 반발이 생각보다도 더 세요. 반발이 센 정도도 물론 뭐 반발할 수 있어. 그러나 기본은 무조건 하고 제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라.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근데 이 인간이 전혀 사과하는 것만 통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반성. 그러면서 거꾸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갖다가 법적 처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못된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내놓고 있는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오세훈,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딱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분석 중에 하나인데, 피터 김이라고 하는 호남의 젊은 우파 이 평론가가 말이죠. 지금 전 바른정당계 계열들, 이름은 바른정당이지만 이것들이 탄핵에 앞장선 인간들이에요. 자, 요것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오세훈,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요 4인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게 결국 뭐냐?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것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선을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엄청 열이 나 있어요. 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이도 미국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소통 강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법을 없애라. 그리고서 소통을 강화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뭐 전화한다고 그다음에 외교 문서 하나 보낸다고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통 상대로 미국이 인정을 안 해. 예,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한미 관계의 기반이, 왜냐하면 한미 동맹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가치 동맹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가치 동맹이 뭡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 동맹의 성격이 이 한미 동맹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뭡니까? 표현의 자유야.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거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이죠.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제 방송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구독을 권유해서 10년도에 150만을 갈 수 있도록, 이방지방선거에서 150만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참 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럼 3단봉이 뭐냐? 이 3단봉은 그냥 3단봉이에요. 봉. 야, 이게 아니 이걸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안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안보에도 우리가 대응을 해서 안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게 안보의 기본이고,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 전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무리 낭만적으로 보고 장밋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 총기를 갖다가 위병소에 있는 사람, 위병소 근무라는 군한테 총기 소지하지 마. 총기를 아예 없애버려. 그리고 3단봉이나 들고 앉아 있어. 이게 군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넋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이건 있잖아요. 이거 뭐 직권남용 아니고요. 이건 뭐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철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철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구니까, 양구는 뭐 지금 몇 사단인가요? 7사단인가요? 이거 사단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그 경위를 국민힘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이 국방부인들 아주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한기호 의원서부터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경위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왜 논란이 있느냐? 아니 3단보 가지고 적군의 침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니까 본래 5일서부터 위병소 근무 시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요거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기가 없으니까 손들어 움직이면서 쏜다? 이 말이 이런 이 수화 문구가 작동이 될 수 없어. 아니 뭐 움직이면서 쏜다고 뭐 총이 있어야 쏘지.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손에 그마저도 말이죠. 3단봉을 손에 휴대하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겁니다. 방탄복에다가 그냥 부착만 시키고 쓰지는 말라 이거예요. 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휘통제실 내부에 있는 총기함은 필요치도 않고 적군이 침투할 경우에는 총기를 불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3단봉 총기 휴대만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지휘통제실 내부의 총기함을 갖다가 없애버리라고까지 지시한 거예요. 이게 군대 맞아요? 대한민국 군대? 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서 이런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인데, 부대별 작전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군사 기지, 시설 경계 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서 3단봉,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더랬다. 이 합참도 그러니까 이게 합참에서 지침이 내려가니까 자기네는 이제 3단봉만 가지고도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합참의장서부터, 그럼 합참의장이 마음대로 했겠느냐? 국방장관한테 최소한도 구도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면보고라도, 대면보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요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인간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야, 이게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위병소에서는요, 이 총기 휴대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적만 와서 받으면, 요즘 우리 이제 그러니까 군에 침입할 수 있는 이 불순 분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24시간 경계 근무 시 총기하고 공포탄을 휴대해 왔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리고 또 국방부 부대훈령 83조를 보면 위병소에는 탄약을 배치해서 미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약 비치하고 탄약의 종류, 수량, 그리고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는 합참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이죠. 철저하게 국민님, 그리고 특히 국민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게 단체 성명이라도 좀 내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지금 글이 되겠습니다. 숨을 돌리리라. 이런 지금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숨을 돌리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단계 한동훈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을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을 원용해서 참 한동훈이 이 단계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쉼은 인간의 특권, 가진 자, 남을 부리는 자의 특권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까지 숨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안식의 계급도 이방인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명령이다. 그저 살아있는 존재라면 숨을 돌려야 할 존재로 보시는 것이다. 여기서 숨을 돌리라는 표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다. 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종교적 계명을 떠올리는 순간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명령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마태복음 11절 23장에서 30장까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더 많은 부담이 아니다. 사람을 짓는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멍에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쉼으로 인도하는 명령이다. 구속이 아니라 사랑이며 통제가 아니라 자유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것은 주인의 책임이다. 소와 나귀가 쉰다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식일에도 짐승은 먹고 마시고 배설도 한다. 새끼를 낳는 녀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돌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공도 아니고 그리고 짐승도 아니다. 그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나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쉼을 허락하는 나는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 주어야 한다. 다른 이들이 숨을 돌리는 동안 주인은 더 살펴야 한다. 먹을 것을 챙기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책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식솔과 종과 나그네, 짐승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종들과 짐승이 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나그네 종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까지 들어있다. 누군가 쉬고 있다면 누군가는 돌보고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기꺼이 맡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다. 숨을 돌리게 하는 명령은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쉼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를 위해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짐승도 나그네도 중도 아닌 주인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볍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글을 써놨는데 이 얘기는 결국 한동훈이가 단계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 당원들한테 지우려고 했느냐. 그리고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본인이 지고 있는 짐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내려놓도록 우리 당원들이 해라.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날 쓸 글도 말이죠. 2026년의 화두가 뭐냐? 투명성으로 잡겠다고 얘기했어요. 투명성. 여기서 얘기하는 이 투명성이 뭡니까? 이게 부패 방지를 투명성, 연성 규범을 통한 투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실천 방안 모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단계 사건, 익명사에서 정말 이 트루킹 조작 같은 걸 해놓고 뒤로 숨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호선 위원장이 최근에 내놓는 글의 상당 부분은요, 단계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의 무책임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또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지금 가격을 하는 이런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오세훈과 관련해서는요, 이 바른정당계 피터 김의 의견을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핵심을 보면요, 이 피터 김이 글을 잘 써요. 분석을 잘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갑자기 움직이는 인간들이 우리 보수정에서 4명이다. 오세훈이가 있고요. 오세훈이.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죠. 이준석이가 있고 오세훈과 연대를 시작하면서 맞장구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호영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의도 뒷방에 누가 있느냐? 김무성이가 있다. 그리고 또 유승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4인방, 5인방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이는 계획신당이고 우리 국민인과 관련해서 본다면 오세훈, 주호영, 김무성, 유승민 요 4인방. 자, 그래서 이것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총리직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몸값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들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바른정당계 인사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수정에 끼친 해악은 실로 막대하고 5가지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라고 해서요. 첫째, 좌파 집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중 4대주의 노선이에요. 유승민과 하태경도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은 더 말할 것 없죠. 그 다음에 셋째는 습관성 탄핵 중독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습관성 탄핵 중독.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까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공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장정욱 체제와 관련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정욱 체제의 등장은 기존 여의도무법이 붕괴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래서 조중당과 당내 중진들의 합심하여 밀었던 김문수 패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원들은 더 이상 식물 보수, 그 다음에 웰빙 보수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동욱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서 피터 김은 말이죠. 그래서 오세훈이는 컷오프 시켜야 된다라는 말로 아주 단단히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우리 보수의 정당은 김영삼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당으로 좀 개환을 하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거 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는요, 지금 이제 이혜원이 보장한 5호 담당제,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5호 담당제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혜원이가. 이런 인간이 말이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인간의 탈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저 보좌관, 요 5호 통제 한번 들어보시죠. 5호 담당제. 오늘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보좌진을 신뢰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같은 방 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조직을 이끌지 걱정이 앞선다는 말이 많습니다. 고이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혜훈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다른 직원을 사실상 감시하도록 한 것이 가장 황당한 짓이었다고 했습니다. 운전 담당 비서가 차량 운행과 비용 지출 등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단 겁니다. 실제 이동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한테 밀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셨죠. 또 다른 직원 B씨도 상급 보좌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씨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로 가장 큰 부담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사고보다가 단장을 굉장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본은 다른 보좌진과 상의한 뒤 동향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표적이 된 건 아닌지 오랜 시간 갈등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건 안 돼. 이지명자 측은 보좌진들의 상호 감시 지시 증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우이동. 좀 지독하죠. 그래서 이 보좌직원, TV조선에 인터뷰한 이 보좌직원은요, 저한테 4급 보좌관이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하라고 얘기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로 가장 큰 부담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하위 직원이 어떻게 4급 보좌관의 동향을 보고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영감이, 즉 이혜훈이가 내리는 지시의 의도는 지금 나쁜 걸로 보이니까 정말 무섭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보좌진도 말이죠. 동향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아닌지 오랜 시간 동안 갈등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혜원이가 하는 이 못된 말을 보면은 너의 머리를 갖고 판단해가지고는 안 돼. 너가 그게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야, 아주 못돼 먹기 짝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혜원이는 지금 내려와라. 이런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고요. 장관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라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지금 치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